이번에 혹시 회장 선거 출마자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실 그 코로나19 여파 때문에 이 정치 선거 관련 얘기가 조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지만 사실 물밑에서는 1년 전부터 대한태권도협회 회장 선거를 준비해온 사람들이 다 보였잖아요. 제 눈에도 보이고. 근데 지금 회장 출마 예상자가 한 뭐 7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제가 기자 생활을 좀 오래 해서 그런지 대부분 다 알고 지내는 분들이고 다 장단점도 제가 알고 있어서 뭐 기사도 썼지만 저는 이번 회장 선거가 상당히 4년 전에 비해서 역동적이고 좀 민주적으로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험연맹 김영훈 회장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또 태권도 쪽이랑 별개로는 전남 드래곤드 단장으로 프로축구팀을 이끈 또 경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김영훈 회장이 공식적으로는 회장 선거 출마하겠다라는 표현은 제가 알기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지난해 실업연맹 단독으로 초중고 대학 실업군 선수 대상 최우수 및 우수 선수 선정 시상식을 개최하였습니다. 그렇죠. 사실상 대한태권도협회에서 해도 되는 일인데 실업연맹이 이제 연맹들 중에 그래도 실업은 가장 큰형 아니냐는 개념으로 해서 사실상 그 시상식 개최해서 뭐 금액이 크고 나쁘면 떠나서 어쨌든 간에 연맹으로서 협회로서 체육단체로서 어떠한 역할론을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불을 지폈습니다. 또 올해도 마찬가지로 연맹 단독으로 태권도의 코로나 사태가 상당히 심각한데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와 관련한 태권도의 대응 방안을 주제로 또 토론회를 단독으로 개최했습니다. 대한태권도협회가 먼저 선제적으로 하시더라고. 우리 네네네네. 그러니까 뭐 이제 어떠한 뭐 내용의 질이나 이런 걸 떠나서 어떻게 보면 경기단체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현안들에 대해서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를 계속 먼저 실업연맹이 김영훈 회장을 통해서 주도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단체 장으로서의 어떤 리더십이나 아니면 어떤 걸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역할론을 좀 불을 지피셨죠. 최근에는 그 폭력 추방 그 결의문 채택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고 최숙현 선수 사태에 따라서 또 발빠르게 체육회 부조리 및 폭력행위 척결 결의문을 발표해서 체육단체가 해야 되는 일단 대외적인 활동들에 대해서는 적극 좀 나서고 제일 먼저 하는 것 같아요. 대한태권도협회보다 선제적으로 공세적으로 나가더라고요. 네네. 또 특히 이제 김영훈 회장 주변으로 이제 실업연맹 쪽, 그다음에 이제 한국체대 라인 이런 그 라인들이 좀 가동되면서 세를 규합하고 있어서 사실상 김영훈 회장은 차기 대한태권도협회 선거를 앞두고 어느 정도 세력화에 들어간 게 아닌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뭐 지금 물밑 위로 올라오지 않았지만 서울 최고 한체대 출신이기 때문에 그쪽을 중심으로 지금 선거를 좀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선제적으로 여러 가지 이슈를 선점하고 있기 때문에 출마 가능성은 저는 99%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이제 단점이라면 단점이지만 실업연맹 뭐 회장 선수생활 다 이제 했지만 실질적으로 좀 정무적으로 태권도가 상당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김영훈 회장이 뭐 과거 다른 부분에 대해서 경력은 좀 있지만 사실상 이제 국내 태권도계에 정무적으로 판단하거나 활동할 수 있는 경험과 경력은 지금 없어서 과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회장이 된다 그러거나 회장 선거 나올 때 조율을 할지 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심이 가는 상태입니다. 또 한 가지 약점으로 지적되는 것이 정통 겨루기 선수 출신인데 자신의 고향인 전남에서 지지 기반이 좀 약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최 기자는 어떻게 전남 지역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이제 최근까지도 전남 지역 태권도계 관련자들과 관계자들과 얘기를 나눠보면 김영훈 회장은 과거부터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전남 집행부 체제 이런 체제에 항상 그 반대적인 입장에 물망에 올랐던 인물 중 하나입니다. 이제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예를 들어서 전남에 회장 선거를 한다라고 하면 그때 김영훈 회장은 타천으로 항상 물망에 올라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형 기득권이나 이런 입장에서는 반감이 있을 수밖에 없죠. 네. 지금 그 4년 동안 실업연맹 회장으로서 그 직무 수행은 비교적 원활하다는 평가가 있거든요. 아마 이거를 토대로 해서 대한태권도협회 회장에 도전하려고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어요. 네, 아무래도 초창기 때부터 김영훈 회장은 대의원총회 대의원으로 나와서도 지속적으로 대한태권도협회 역할론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부분들 뭐 선수단에 대한 지원, 선수에 대한 뭐 각종 복리후생, 그리고 대회 개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협회가 좀 해줘야 되지 않냐
이런 그런 얘기 부분을 많이 워낙 했지. 강조를 많이 집행부 했기 뭐 하고 때문에 있느냐, 출연금 예. 좀 보정을 좀 가져와라. 네네네. 과거부터 뭐 회장 출마와 상관없이 대한태권도협회 회장이면 이런 역할을 해야 돼. 대한태권도협회는 이렇게 역할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워낙 많이 해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서 기자님 말씀처럼 뭐 출마를 그렇게 확정 지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우리 김종관 울산광역시 전 회장. 네. 네. 김종관 전 회장 같은 경우는 선수 출신이고 또 과거에 좀 유명했던 현대자동차 태권도팀 감독까지 했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또 그쪽 과연 이제 소위 말한 울산의 김종관 회장 쪽 울산 라인이라고 하는 가동하는 측에서도 김종관 회장 정도면 한번 나올 수 있지 않겠냐.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 의사로 뭐 밝힌 적은 없지만 그래도 김종관 회장을 과거 동안 이제 보좌했던 인물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김종관 회장도 한번 나올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후보 오늘은 좀 올라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서울, 대전, 울산 요 3개 시도의 관계가 가장 튼튼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다른 시도보다는 서울과 대전, 그 다음에 울산 요 관계가 과거부터 돈독한 관계이기 때문에 만약 김종관 회장이 출마를 한다 그러면 요 3개 시도가 조금 규약을 해서 좀 세를 넓혀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울산, 대전, 서울 실무를 총괄하는 사람들끼리 친분이 두터우니까 네, 오래됐죠. 그렇게 선거 라인을 형성할 것이다. 네, 네, 그렇게 네. 예측하는 거죠. 그동안 중앙 태권도 제도권의 그 권력 쏠림이 호남권이라든가 수도권 중심으로 좀 진행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영남권이 좀 열세였잖아요. 네, 네. 그래서 울산도 영남권에 속하는데 영남권에서 어떻게 그 확장을 이어서 네. 선거몰이를 할 수 있을까? 특히 이제 서울과 대전, 울산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어떠한 정치적 이해관계로 묶인 사이가 아니고 또 이제 스미럴 그룹에서 오랜 기간 동안 또 같이 또 선수 생활도 하고 이랬기 때문에 워낙 끈끈한 관계를 오래 지속하고 있어서 충분히 연대 가능성이 있고요. 또 서울과 대전, 울산이 서로 협력 관계를 유지했다고 하면 다른 시도 또 다른 연맹체 이런 부분에서도 충분히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소지가 좀 넓다고 봅니다. 그래서 서울, 대전, 울산 협력 관계가 좀 용이하고 과연 이 서울, 대전, 울산 협력 관계 속에 김종관 회장이 뭐 후보자로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다. 아니면은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하면 김종관 출마 가능성도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전 광역시 현 회장인데 윤여경 회장인데요. 제가 며칠 전에 기사를 쓰려고 통화를 했더니 네. 나는 울산하고 선거 출마 관련해서 서로 협의한 게 없다. 네네. 나도 충분히 연말에 출마할 수 있다. 네. 그렇게 배제 가능성을 일축했거든요. 네네네. 윤여경 회장 출마 가능성은 어떻게 봅니까? 저도 윤영현 회장 출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아. 윤영현 회장은 전차 회장 선거 때부터 윤영현 회장 출마설은 꾸준히 제기를 해왔고요. 또 윤영현 회장이 2010년부터 대전광역시 태권도협회 회장을 맡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까지만 하더라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연임 제한이 있었습니다. 근데 윤영현 회장은 시도협회 회장 중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최초로 연임 심의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서 임원 심의위원회를 통과해서 3선까지 진행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뭐 능력도 있고 어느 정도 그런 조직도 받쳐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그 자기 임기 동안에 사제를 출연해서 실업팀도 창단하고 또 코로나 지금 사태에 대해서 극복을 하기 위해서 뭐 기꺼이 사제도 출연하고 있고요. 그 윤영현 회장이 집안에 가업이 이제 대전 시내버스 운수회사의 경익 운수입니다. 여기에 대표이사도 역임을 했었고요. 대전에서 좀 어느 정도 공약사항 이행률도 높고요. 예, 그리고 어느 기반 자체가 좀 많이 튼튼하기 때문에 또 흔치 않은 시도 회장 중에는 또 흔치 않게 또 사제도 좀 출연도 하고 우리 어려운 시기에 역할을 해놔서 윤여경 회장은 좋게 보네요, 최 기자는. 저는 이제 좋게 본다는 개념보다 체육단체의 저는 회장이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협회에서 본인이 금전적으로 이득을 보는 이런 체제는 이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윤영현 회장 같은 경우가 시도협회 중에서는 그래도 좀 상당 부분 이상의 거액을 내놓으면서 사제도 출연했고요. 또 그 본인의 공약에 대한 이행률이 상당히 좀 높습니다. 저도 윤여경 회장을 좀 알고 있는데 아마 고만고만한 후보들이 나오면 나보다 못한데 네네. 이 사람도 나오네? 내가 못 나갈 게 뭐야? 이런 어떤 자존심과 깡이 있으신 분이에요, 저분이. 네, 그리고 네. 시도협회 회장단 협의회 또 회장도 할 때도 나름 이제 좀 카리스마 리더십도 좀 보여준 바가 있어서 어느 정도 그런 중앙협회 회장직에 대한 뭐 의지와 관심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출마 예상자 중 나이가 가장 많은 대한태권도협회 최영길 고문 전화 통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76세인데 지금 10살이 어린 후배들하고 좀 경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최영길 고문님 지금 뭐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전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혹시 전화 가능하세요? 가능합니다. 아,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 저 유튜브에 방송되는데 괜찮으시죠? 괜찮습니다. 아, 그럼 허락해 주신 걸로 알고 올 연말에 치러질 예정인 대한태권도협회 회장 선거 혹시 출마 결심을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결심보다요. 네. 많은 태권도인이 네. 앞장서서 희생 봉사해 주길 요청이 많아가 예. 태권도 발전에 예. 미랄이 되고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주위에서 한번 회장 한번 출마해 보세요 하고 건의를 많이 한 모양이네요. 제가 지금 그런 권유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 권유를 많이 받으셔도 그러면 출마하시는 걸로 완전히 마음을 굳히신 거예요? 뭐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아, 지금 출마 예상자들은 지금 60대 초중반인데 네. 우리 고모님보다 나이가 10살 아래잖아요. 후배들하고 경쟁을 해야 될 텐데요. 좀 부담스럽진 않으세요? 저는 부담 같은 거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네, 아, 그럼 확고하시네요. 그동안 태권도 인생을 제가 쭉 보니까 네. 정통 선수 출신이고 1966년에 국가대표로 활동하셨더라고요. 네. 네, 그럼 사실이죠, 고모님? 네,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2012년부터 울산에 있는 우리 꿈나무 선수들한테 해마다 그 장학금을 수여하고 네. 2년 전에는 대한태권도협회 중앙에 있는 선수들 각 100만 원씩 10명, 즉 1000만 원을 또 장학금으로 캐책하셨더라고요. 예. 이렇게 우리 저 우수 선수들 장학금으로 지원하는 뭐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태권도를 통해서 네. 정의나 예절과 또 그 이 인내심 네. 이 모든 것을 태권도를 통해서 배웠어요. 네. 그걸 저 사업에 네. 그 정신을 투여해가지고 네. 조금 여유 있는 돈을 네. 어떤 다른 타관의 단 기관에나 협조하고 보태주는 것보다 네. 태권도인이고 예. 그런 생각을 평소에 가졌는 것을 옮길 수 있는 걸 굉장히 행복하게 생각하고 내 태권도인들에게 다 바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네. 2012년부터 이렇게 지원 사업을 하신 거 보니까 회장 선거 출마하려고 정치적으로 하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쵸? 저는 그런 생각은 주어도 없었습니다. 예, 예. 좀 직설적으로 한 가지 여쭙겠는데요. 네. 지금 대한태권도협회 김세혁 부회장하고 회장 선거 준비하는 것 맞죠, 고모님? 그분은 내가 같이 뭐 하고 안 하고는 네. 확정은 아니지만 그분이 자기가 회장 출마한다 했다가 네. 저에게 전화 한번 하겠다 하는 걸로 해가 네. 저하고 연락이 한번 됐습니다. 네. 됐는데 아직 뭐 확실한 행동은 아직까지는 뭐 모르겠습니다. 확실히 될 때는 아마 발표를 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들 취재 결과로는 두 분이 선거 준비를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네. 나중에 공식적으로 발표할 때 그때 좀 더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그때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갑자기 전화 드렸는데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까 전화 인터뷰할 때 우리 출마 예상자인 최영길 고문께서는 김세혁 부회장하고 어떤 그 런닝메이트 관계를 조금 얘기 좀 덜한 면이 있는데 제가 취재한 결과로는 이번 선거에 두 사람이 같이 가는 걸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자, 우리 김세혁 부회장 어떻게 봅니까? 예, 김세혁 전 대한태권도 전무이사, 대한민국 태권도 지도자 중에는 가장 연봉도 많이 늘었고요. 그렇죠, 연봉 많이 그만큼 많은 능력을 또 보여줬습니다. 네. 지도자 중에는 가장 높은 상의 매모장인가 청룡장까지 제가 훈장을 받은 것도 알고 있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과거 이제 일단 대한민국 전무이사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 구지의 시합팀인 삼성 S1 팀의 수장호를 맡으면서
제일 많은 이제 올림픽 메달리스트를 배출한 네, 그렇죠. 지도자고요. 네, 그리고 또 대한태권도협회 국가대표 지도자로 활동할 때는 그때 당시만 해도 뭐 총감독 뭐 이런 제도가 좀 애매할 때였습니다. 네. 사실상 대한태권도협회에서 행정 실무자들이 역할을 해줘야 되는 부분을 김세혁 전무이사가 태릉 선출을 했을 때 본인이 직접 선수촌장을 만나서 국가대표 지도자들에 대한 복리후생이나 혜택 문제, 티오도 하나, 발전 방향, 티오 하나 그래서 가지고 오고. 저희가 이제 감독, 코치 체제만 있었는데 총감독 티오가 있는 종목이 몇 개 안 됐었습니다. 네네. 근데 유일하게 그때는 김세혁 전무가 이제 선수촌장과 협의를 이끌어내면서 총감독 티오를 만들어내게 됐고요. 아니 그런 건 잘하는 거죠. 네네네. 근데 이제 최근에 최양길 고문하고는 러닝메이트 관계가 됐다고 이제 알려지면서 사실상 이제 김세혁 전 전무이사는 최양길 고문하고 러닝메이트 관계로 서포트를 하지 않을까, 킹메이커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거의 이건 확실하지 않을까 네네네.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최 기자도 잘 알지만 네. 워낙 성격이나 성향이 네. 강하다 보니까 네. 호불호가 좀 많이 근데 갈리잖아요. 호불호가 좀 많이 강합니다. 그래서 그걸 두고 우리 최영길 고문 네. 쪽에 있는 사람은 아유 김세혁 부회장이 너무 색깔이 강한데 네네. 이게 조금 걱정된다 이런 얘기도 좀 아마 개인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김세혁 전무의 뭐 저는 어떻게 보면 장점일 수도 있고요. 단점일 그렇죠. 수 있는데 네. 저 말을 안에다 담지 않고 네. 바로 앞에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오해도 많이 하는데 또 막상 지인들 또 친한 분들 같은 경우는 그게 바로 김세혁 전 전무이사의 장점이다. 자 다음은 기득권에 있는 분이죠. 대한태권도협회 최재춘 사무총장 보겠습니다. 참 저하고도 인연이 많습니다. 네. 20년 전 제가 초창기 기자 생활할 때 충남 홍성에서 네. 충남 홍성군 회장 하시던 분인데 네. 지금 이제 대학연맹을 거쳐서 이제 중앙에 사무총장으로 좀 재임하고 있죠. 가장 뭐 지금 후보로 물망에 오르시는 분들 중에는 기득권에서 상당한 우위에 있다고 그렇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2년 전에 대한태권도협회 이제 소위 말하는 전무이사였죠. 네. 전무이사 들어오게 된 배경이 그때 당시 이제 현 최창신 회장의 불신임 파동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불신임 파동에서 대표적으로 본인이 총대를 메고 결정적인 역할을 불신임 했죠. 파동을 정리하면서 크게 이제 믿음을 최창신 회장한테 줬고요. 관련 동영상 볼까요? 네. 자료화면 다 있는데 한번 보고 보겠습니다. 탄핵을 목적으로 하면은 사표를 내야 돼요. 탄핵이 목적이 아니면은 회의를 충분히 진행을 하고 사표되면 뭐 예를 들어서 회장을 그만뒀어. 예를 들어 그때 가서 그만뒀나? 이건 법을 일단 최재춘 사무총장은 뭐 한국대학태권도 회장, 충청남도협회 회장 이렇게 역임을 해서 뭐 충남과 대학연맹이 저희 뭐 최재춘 총장의 조직이 아니냐라고 판단을 하는데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최재춘 총장이 충남회장과 대학연맹 회장을 지냈기 때문에 다른 후보들보다 불리할 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충남회장을 지냈다고 해도 최 총장이 전북에서 선수 생활과 지도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충남보다는 전북에서 그 인지도라든가 친분이 있는 인사들이 많거든요. 따라서 전북에서 득표를 얻는 만큼 충남에서는 전북보다는 득표율이 좀 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 현재 대한태권도 사무총장이라는 직위로 인해서요 합법적인 광범위한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중앙협회 사무총장을 하면서 네. 좀 말수도 좀 줄이고 네. 자기 이미지 개선도 좀 하고 네. 그런 모습이 보여요.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도 네. 여러 가지 차원에서 말수도 조금 적게 하시고 네. 좀 부드럽게 가시는 네. 그런 모습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것도 위기 상황에서 대한태권도협회 들어와서 네. 회장 불신임 파도, 그 다음에 국가대표 선망 업무방해 사건 이런 큰 사건들을 또 본인이 직접 또 감내를 해야 되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뭐 대한연맹 회장일 때나 그다음에 충남 전무일 때나 아니면 과거에 야인으로 있을 때보다는 더욱더 활동이나 행보 그다음에 언변에 조심을 좀 하고 있는 것 그런 같습니다. 것 같습니다. 어쨌든 코로나19 터졌을 때 네. 그래도 중앙 사무총장으로서 자기 색깔과 자기 네. 결단을 좀 확실하게 낸 거는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여기에 출마 예상자들이 있는데 네. 나중에 뭐 완주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네.
그래도 저는 A 그룹으로 칩니다. 일단 아, 네. A 그룹이라는 거는 뭐 A 랭크 이런 개념입니까? 상위 계 일단 나중에 판세를 나중에 분석하겠지만 네네네. 그때는 상위 그룹에 일단 그렇죠. 총장 들어간다. 가진 이제 소위 말하는 패가 예. 좀 많은 케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네. 예, 본인 직접 출마할 수도 있고 후보를 내세울 수도 있고 또 네. 현재 기득권을 가지고 있고 네. 광범위한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는 충분히 장점으로 비춰집니다. 선거에서는. 세계 태권도 연맹 집행위원이죠. 지금 중국 우시에 있는데 8월 하순에 귀국해서 용인대학교 태권도학과 교수로 다시 간다고 합니다. 우리 양진방 세계 태권도 연맹 집행위원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요? 이분도 네. 자기가 출마한다고 술자리에서도 한마디도 얘기 안 하신 분인데 네네네.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고 좀 군보를 떼는 사람들이 있어서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총 9년이죠. 9년 동안 전무이사를 하면서 기획이사 전무이사를 하면서 총 3명의 회장을 뭐 표현이 적절할 것 같지는 않지만 본인이 바꾼 것보다도 어쨌든 그 3명의 회장 밑에서 전부 다 전무이사로서 힘을 높게 받아서 9년간 3명 회장을 보장을 했습니다. 이거 쉽지 네.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대한태권도협회에서 이제 뭐 차기 이제 회장 선거 이후에 이제 포지션이 없게 되자 2013년부터는 세계태권도연맹 기술위원장, 또 2015년에는 세계태권도연맹 사무국장 또 함께 겸직하고 있고요. 또 2019년에는 세계태권도연맹 집행위원, 총재가 지명하는 방식이죠. 지명직으로 선출이 돼서 일단 국내 제도권 인사 중에는 조금 그래도 가장 좀 많은 경력과 경험 여러 단체에서 거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뭐 기획이사, 전무이사 이런 시절에 양진방 집행위원 같은 경우는 소위 어떤 계파나 지역적인 색깔이 크게 없는 인물 중에 하나인데 양대, 영남과 호남의 양대 산맥이죠. 대구와 광주를 좌우로 대구와 광주가 서포트가 돼주면서 그렇죠. 예, 또 잘 피해갔고요. 그렇기 때문에 9년 동안 회장이 3명 교체되는 동안도 불구하고 전무직을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조선시대 임금을 4명이나 보신 1명에 비유합니다. 그만큼 꾀도 좋고 정부적인 감각이 좋거든요. 네. 물론 10년이 지났지만 아마 출마를 하면 대구나 광주도 네. 10년 전처럼 지지하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한태권도협회 지금 자꾸 회장 후보로 물망에 거론되는 부분들은 이제 좀 양진방 교수가 회장이 됐으면 하는 바램들, 이런 바램들이 조금 표출이 많이 된 것 같고요. 아니 주위에 보면 양진방 집행위원이 회장됐으면 하는 분들이 네네. 솔직히 자기 속마음을 숨기고 있을 뿐이지 네. 많습니다. 네. 또 네. 얘기하면 대한태권도협회 실무 라인에도 있고 네. 본인이 또 도장 지원 정책을 또 추진했기 때문에 네. 대한태권도협회 도장과 관련된 강사들이나 이런 것도 또 양진방을 원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이게 단점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겠지만. 왜냐하면 대한태권도협회에서 무려 이제 9년 동안 이제 소위 실무 최고 책임자로 재직을 하면서 사실상 이제 협회 사무국이 양진방화되어 있었던 부분이죠. 저는 뭐 단순하게 지금 양진방 집행위원이 일단 예상자입니다. 예, 예상자. 회장으로 나온다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말 나오시는 후보자들의 각 뭐 경력, 경험, 그분들에 대한 인지도, 그다음에 도덕적 문제 뭐 이런 걸 보시고 또 이분들이 또 어느 정도 이제 러닝메이트를 정하시게 되면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이제 오픈이 될 겁니다. 그런 걸 봐서 뭐 좋은 공약, 그다음에 과연 4년 동안 얼마나 본인의 공약을 잘 이행할 것인지. 대한태권도협회 회장에 저희들이 주목하는 이유는 경기력과 관련된 문제, 도장 심사와 도장 지원 정책을 총 아우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더 관심을 갖겠습니다. 한 달 후인 8월 중하순에 2부 찍을 때는 좀 더 그 윤곽이 도드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막걸리 먹으면서 리얼 토크를 내준 최 기자 고맙습니다. 네네. 자,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